꼬리에 꼬리는 꼭꼭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주위에 모을 수 있다면 누구라도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는 개인적으로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군주는 훌륭한 군주가 될 수 있어요. 왜냐? 인사권을 잘 해서 좋은 사람을 모으면 되니까. 자, 그럼 그런 좋은 인재를 어떻게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할까요? 사람들의 욕망을 살펴야 합니다. 책에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높은 명예를 원하는 사람인데 이익을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설득한다면 비천하다고 여겨져 홀대받으면서 멀리 내쳐질 것이다. 설득하려는 상대가 이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명예가 높아진다는 점으로 설득한다면 생각이 없고 현실의 어두운 자라고 보고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은 3가지 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은 법, 공평하고 엄격한 원칙의 힘. 2장, 술, 인재를 지혜롭게 쓰는 기술. 3장, 세, 권한과 책임에 대한 통찰. 결국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에게는 3가지가 필요한 거죠. 원칙과 지혜와 힘. 책의 앞부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성인은 나라를 다스릴 때 사람들이 나를 위해 선량한 일을 할 거라 기대하지 않고 그들이 그릇된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방법을 쓴다. 여러분, 그 지도자가요, 리더가 타인을 무조건 신뢰하잖아요. 그런 리더는 그냥 호구가 될 뿐입니다. 좋은 사람으로 사는 것과 좋은 리더가 되는 것은 달라요. 좋은 리더는 왜 좋은 리더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리더인 겁니다. 리더란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의 본질을 통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책에 나오는 킹핀의 비유 참 재밌었어요. 이 볼링에서 스트라이크를 치려면 맨 앞에 있는 1번 핀이 아니라 3번째 줄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쓰러뜨려야 한답니다. 자, 이 핀이 맞았을 때 주변 핀들이 연쇄적으로 넘어지면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이 5번 핀을 킹핀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 혹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핵심 사안을 가리키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에 집중합니다. 그 뒤에 있는 사안의 핵심을 통찰해내는 사람이 잘 없어요. 이걸 통찰해내는 게 지도자라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게 리더고요. 그래서 리더는 고독한지도 몰라요. 리더는 그 자신과 하루에 100번 싸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나태해지려는 자신, 과욕을 일삼는 자신, 욕망에 치우치려는 자신, 그런 자신과 하루에 100번 싸우고 100번 이길 수 있다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자가 훌륭한 어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 구글, 사실 지구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라면 어쩌면 우주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의 의장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이 리더십의 10가지 조건이 있어요. 저는 이 리더십의 10가지 조건, 우리말로 딱 단어로 하자면 겸손, 진정성, 봉사, 공감, 용기, 협업, 혁신, 지적 호기심, 스토리텔링, 그리고 유산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겸손입니다. 겸손. 존 헤넷이라는 저자는 어떻게 겸손함을 이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꼽게 되었을까요? 저는 이분이 이제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계의 일원이라는 사실은 나를 겸손하게 만든다. 이 학자 공동체에는, 아니 때로는 이 학교 한 건물 안에도 어떤 주제에 대해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 때로는 어떤 학생이 늘 존재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을 불러오는 시각이다. 한마디로 당신은 지금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이 주도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일의 성공은 팀 전체에 달려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전문성과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PD뿐만 아니라 요즘 사실 어느 곳에서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협업을 잘해야 되고요. 협업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 뭐냐? 리더라 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운다. 팀원에게서 배운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봉사가 리더십의 기본 항목 중 하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는 많은 권력과나 권위자가 가장 배우기 힘들어하는 것, 그리고 일부는 평생 배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리더십은 봉사라는 사실이다. 교수로 일을 할 때 공대 학장자리가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나 봐요. 그때 이걸 본인은 그냥 학문의 길을 계속 갈 것이냐, 교수로서 갈 것이냐, 아니면 이 학장자리를 맡아서 행정가로서의 일을 또 새로 시작할 것이냐 고민을 할 때 그 선임자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답니다. 직함이나 거기에 따라오는 부수적인 것들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이 일을 맡아서는 안 됩니다. 동료 교수들과 학생들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수락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이 자리를 맡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장이나 총장이 봉사하는 자리이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전 이거는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누군가가 사장님이나 이러면 정말 기업 문화가 좋아지지 않을까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 24시간 주어진 건 똑같잖아요. 삶의 생산성을, 시간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3대 핵심 아이디어가 있대요. 1.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써라. 2. 가능한 한 빨리 최종 결과물을 만들어라. 3. 모든 부분에서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라. 그 52시간 노동이 본격화되면 주어진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드는 능력이 아주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책이죠. 주어진 시간 내에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해내는가. 생산력을 키우는 3가지 기술을 이분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라. 두 번째, 출장 중에도 평상시의 생활 습관을 유지하라. 3. 가능한 한 적은 인원이 회의에 참석하게 하라. 우리가 왜 흔히 효율적인 삶, 아주 바쁘게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하루를 꼬박 빼곡하게 업무와 회의로 채우는 삶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 그 생산성의 달인들은 하루를 여유롭게 설계합니다. 그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여러분,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쉬기 위해서예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 일부러 일정과 일정 사이에 적어도 30분의 자유시간을 배치한다. 그리고 일정에 적어도 하루 2회의 자유시간을 넣어둔다. 자유시간은 가급적이면 창의력이 가장 왕성한 시간대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하루 종일 바쁘면 사실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잘 쉬어줘야 해요. 저도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충분한 운동과 수면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일이 바쁘면 운동시간과 수면시간부터 줄인다. 하지만 운동과 수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오히려 생산력이 크게 떨어진다. 실제로 운동과 수면은 더 나은 건강과 더 나은 생산력을 유지하기 위한 시간 투자이다. 저는 이런 보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에게 운동 시간과 수면 시간을 챙겨주는 것이 생산력을 키우는 그 첩경이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죠. 회사 업무 중에 사실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회의지요. 저자는 회의를 생산적으로 하는 3가지 방법도 소개합니다. 1. 시간을 90분 이내, 가급적 1시간 이내로 한정한다. 2.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다. 3. 회의 끝에 참석자로 하여금 실행 업무와 마감 일정을 정하게 한다. 이분 회의가 끝날 때면 이렇게 묻는데요.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고 누가 이를 실천할 것이며 언제까지 완료할 것인가? 전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책장 넘길 때마다 고개 추억거리면서 한 장 한 장 그냥 나오는 내용이 다 꿀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 모든 일을 해내는가? 핵심은 시간을 적게 들이고 더 나은 결과를 얻는 겁니다. 일을 빨리 마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잘 놀기 위해서죠. 빨리 퇴근하고 주말에는 쉬기 위해서예요. 뒷표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가 아니라 만들어낸 결과물에 달려있다. 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일의 성과보다는 얼마나 오랜 시간 앉아있느냐로 이렇게 어떻게든 일을 잘 못하니까 결과물에 자신이 없으니까 적어도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야겠다. 야근하고 주말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성공은 얼마나 많이 일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인생을 즐겼느냐에 달려있다고요. 일도 잘하고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자신을 위해서 수면 시간과 운동 시간도 충분히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